5060 세대는 부모 모시고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를 대비할 겨를조차 없는 세대입니다. 은퇴 후 자녀 결혼 자금 지원, 은퇴 자금으로 창업,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하는 경우 회복이 어려워져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은퇴자들이 참 많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괴롭고 우울하고 불안한지 표현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사회적인 역량으로 기성세대보다도 고민 없이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당연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5060 세대는 무너지는 노후가 되어도 자식에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에 대한 책임감을 여전히 갖고 있고 고령사회라고 하는 사회적인 변화의 소용돌이로 직접 살아가야 할 세대입니다. 이것을 낀세대라고 합니다. 끝나지 않는 부양의 세대, 마음대로 놀을 수도 없는, 쉴 수도 없는 5060 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입니다. 어느 중년 세대의 부동산 실패 사례를 통해서 그들이 겪은 실패의 아픔을 부부가 어떻게 잘 이겨내는지를 듣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중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형편이 못 될 정도로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단칸방에 할머니, 부모, 나와 여동생 5 식구가 잠자리 놓으면 꽉 찬 방이었습니다. 나는 공부할 공간도 없었지만 모퉁이에서 공부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공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식구들이 잠자는 시간에도 공부하기 위해 바깥에서 담요 뒤집어 쓰고 촛불 켜놓고 공부에 빠져 중독될 정도로 선생님으로부터 공부 수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잘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물신양면으로 공부에 필요한 학습 자료를 지원해 주셨고 끼니도 챙겨 주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지원과 장학금으로 예시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체 취업되었습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열심히 모으고 검소한 생활로 일만 열심히 하였죠. 이렇게 고생 끝에 함께한 가족과 즐거운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되었고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분가하여 살게 되었죠. 2년 전 퇴직하게 되어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노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퇴직한 동료로부터 요즘 노후에 수입 부동산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챙기면서 매매 시 시세 차익까지 할 수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 추세가 꼬마 빌딩이 각광받고 있다면서 평생 돈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 준비로 딱 좋다고 하여 와이프하고 며칠을 고민하게 되었죠. 그래 꼬마 빌딩에 대한 건물주 꿈을 이번 기회에 잘 해서 우리 부부도 평생 돈 걱정 살다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꼬마 빌딩에 대한 상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물론 와이프는 마음이 좀 불안하였지만 내심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꼬마 빌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였기에 수요가 몰리면서 관심과 인기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저금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꼬마 빌딩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부지런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21년 3월 꼬마 빌딩을 49억 원에 물건이 좋아서 건물위에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일시불 찾고 보유부동산 대출받고 은행 레버리지 75% 활용하여도 임대료 수입 월 1,600만 원, 월 이자는 800만 원 괜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건물 청소하고 관리하면서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건물주가 되었다는 게 가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고 코로나 타격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브랜드 수수료 매장 철수로 인해 공실 발생, 임대료 연속 연체, 임대료 월 수입은 반 이상 줄었고 금리 급상승으로 월 이자가 1,900만 원, 생돈 월 1,000만 원 이상 손실을 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무서움이 언습해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온몸이 저려왔습니다. 잠이 오질 않고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와 욕심 때문에 평생 일구어 놓은 전 재산이 한순간에 이렇게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가슴 조여오고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코로나로 임대료는 계속 연체되고 공실은 빨리 채워지지 않고 은행 대출 이자는 연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불안한 마음을 하루하루 보낸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버틸 자신이 없고 길바닥에 나앉을 것 같아 부동산 중개업체에 상가 건물 내놓으려고 방문 상담하니 요즘은 찾는 사람이 아예 전화 문의조차 없다고 합니다. 상가 건물 내놓는 손님만 있다고 합니다. 은행 대출이자 독촉 전화 오면 받지 못하고 이 못난 놈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애꿎은 와이프한테 화내고 내 잘못 선택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평생 일궈놓는 재산을 날려도 은행빚까지 짊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마음 아픈 일이지만 금매물로 내놓아 정리했습니다. 이제 고지하는 집까지 정리하고 손에 쥐어진 돈은 5천만 원이 전부여서 이 돈으로는 겨우 지하 전세방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 전세방 얻어 이사 오는 날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짐도 풀지 못하고 부부는 현실에 닥친 충격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자산 거품이었고 욕심 때문에 모든 자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자책으로 무기력해지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외출하기가 싫었고 외부와 연락도 하기 싫고 방구석에 처박혀 살았죠. 삶에 대해 자포자기한 생활로 매일 술 먹게 되었습니다. 술을 먹어야 나의 모습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나의 자신을 원망하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 가난이 이골이 나서 미친 듯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알뜰하게 모아서 더 이상 돈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고 행복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나의 모습을 지켜만 봤던 아내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시련이 있어도 난 후회 안 해요.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고통을 감수하면서 당신과 함께라면 견뎌낼 수 있어요. 당신은 나를 늘 아껴주셨고 사랑했으니까요. 모진 바람이 휘몰아쳐 아픈 기억들이 긴 꼬리를 잇는다 하여도 아름다운 추억들이 점점 힘든 세월 속으로 묻어가더라도 이 세상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아도 맨손으로 다시 힘내서 일어설 거예요. 돈은 이미 없어져 버린 일 두고 미련을 갖는 것은 너무 어리석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난도 경험을 했고 어려운 고생도 다 해봤는데 두려울 게 뭐 있나요? 알 수 없는 당신과의 나의 미래가 아무리 힘들고 쓰러져도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재 당신의 감정 다 이해해요. 못난 생각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털고 일어나세요. 나는 당신의 역량을 믿어요. 나는 지나간 일에 집착을 해서 스스로를 괴로워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웠고 나에게 격려와 위로해준 아내에게
정말 고맙고 털고 일어나 다시 용기를 갖게 해준 아내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지인 소개로 일하게 되었고 지금은 아내와 함께 소박하게 지내면서 작은 텃밭 있는 내 집 마련 꿈을 계획하면서 행복한 일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패 사연을 듣고 어떠셨나요?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선택한 아내의 마음이 따뜻하였습니다. 은퇴 후 비참한 삶을 막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첫 번째, 자녀 사정 중요. 자식이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손주 보면서 큰 집으로 옮겨서 같이 살자고 조르면 거절할 어머니가 몇 분이나 될까요? 중요 후 얼마 안 가 눈치 보고 후회하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 집에 와서 사는 거하고 부모가 자녀 집에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중요해주고 줄 돈이 없으면 더 이상 자식들이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볼 때마다 조금씩 돈을 집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돈을 받는 맛에 자식들도 손주들도 더 자주 찾아옵니다. 두 번째, 과도한 자녀 교육, 결혼 비용.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없는 형편의 자녀 교육과 결혼 전세 자금에 많은 돈을 지출하면 노후에 결국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에 자식의 도움을 기대했다가 자식한테 인색한 대우를 받고 서러운 세월을 보내는 부모를 쉽게 봅니다. 은퇴 후에 자녀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 대신 자녀 교육비와 혼사 비용을 대폭 줄이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녀에게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준비 안 된 창업은 대부분 망합니다. 퇴직 후 뭐라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퇴직금 받고 대출 받아서 싹싹 긁어 모아 창업을 한 사람들 중에서 5년 이내 폐업할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80% 이상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내수 경기 위축, 물가는 크게 올랐는데 소득이 줄어든 여파로 저소득층, 중산층 모두 쓸 돈이 없다고들 합니다. 중소기업에 퇴직한 후 창업하여 은퇴자금 모두 날려버리고 재기하기는 어렵고 가족은 뿔뿔이 헤어져서 고시원 생활로 막노동하면서 생계 유지하는 데 몸 건강도 안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실패담은 많습니다. 섣부른 창업보다는 은퇴자금을 잘 관리를 하시고 일에 귀천이 없으니 몸을 움직여서 적은 돈이라도 벌어서 생활비에 보태는 게 남는 일입니다. 창업하고 싶은 업종에 최소한 2, 3년 아르바이트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 사업의 방향이 서게 되면 그때 창업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인생은 길고 나이 돈은 소중합니다. 네 번째, 준비 없는 조기 은퇴. 가족 생활 안정적인 수입처 마련 없이 회사 그만두고 나오면 사회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 원하는 곳이 많지 않고 원하는 곳을 갈 수도 없습니다. 사주고 경제적인 이유로 하고 싶지 않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자리 찾으려 한다면 나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전 준비 없이 나오면 창업도 취업도 어려워져 인생 꼬이게 됩니다. 조기 은퇴를 할 때는 목표 설정을 5년 전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돈 많이 벌었다는 유혹에 빠져서 투자하시면 실패합니다.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기가 얇으면 원리를 모르고 내동매매에 진입하여 실패해서 자산을 날린 사람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멘탈 관리가 안 되면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클 구간입니다. 꼭지 구간이냐 바닥 구간이냐. 부동산 경기 주기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사이클이 반복합니다. 주식 경기 순환 주기는 3년에서 4년 단위로 반복합니다.
꼭지구간에서 매수한 부동산 주식 영끌 투자했는데 시세는 하락하고 대출 이자는 급상승하여 이자 갚기도 힘든 부동산 주식 보유자들이 많습니다. 힘들게 벌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은행에 바쳐야 합니다. 은퇴한 5060 세대 꼭 해야 할 5가지. 첫 번째, 주택 규모를 줄이고 주거비를 낮추어라. 자녀는 1년에 한두 번 방문하는데 굳이 넓은 집 가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 출가로 가구 인원이 줄었다면 주택 규모를 줄이거나 줄일 여지가 없다면 사는 지역을 이전하여 주택 차입금으로 노후자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유자산의 현금 흐름 만들기. 보유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택 차입금으로 부동산 사이클상 바닥권에서 싸게 살 기회가 있으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 방법은 안전한 국공채 재테크에 투자하는 것도 안정된 이자 소득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인생 2막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자신이 지닌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1인 지식기업 창업, 나의 소중한 자본을 들이지 않고 자기만의 콘텐츠, 블로그, 유튜브 등 활동을 합니다. 어느 정도 사업의 방향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을 때 그때 일자리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일하는 노인이 10년 수명 연장이 된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퇴직 전부터 평생 좋아하는 일을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 놓으세요. 네 번째, 건강관리를 잘하자. 몸이 건강해야 노후가 편안합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예방은 가능합니다. 첫 번째, 혈관 건강. 자연의 음식을 즐겨 먹고 혈관에 나쁜 음식, 내 몸을 해롭게 하는 태워 먹는 고기라든가 인스턴트 지방, 특히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 가공식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뼈와 관절, 근육의 건강. 노년이 될수록 근육의 감소가 심합니다. 규칙적인 꾸준한 근육 운동과 영양 섭취, 관절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뇌의 건강.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인지력 등이 떨어지며 치매가 올 수 있으므로 독서 등 꾸준한 지적 활동과 손을 많이 움직이는 운동, 오감을 자극하는 음악, 미술, 요리 등을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절친한 친구, 인간관계를 만들자. 대화하기 마음 편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나를 온전히 지지해주는 든든한 친구, 가까이 있으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친구, 취미생활이 같거나 종교가 같으면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와 꼭 해야 할 5가지를 통해서 지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고 소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행복한 노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